제가 어렸을 때 한부모 가정에 비슷하게 살았었거든요. 코다리 정리하면서 생긴 빚이 거의 한 6억 가까이 되는. 처음에 한 6개월, 8개월은 하루에 뭐 10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아, 내가 첫월급 때 부모님 처음으로 뭘 사드린 집이. 어제 저희가 337만 원 사업 중인데. 그럼 이게 있으면 거의 한 달에 매출 1억이네요. 그죠? 애기들 오면 사탕이네요. 네, 계산할 때 하나씩 주라고. 패밀리가 좀 쌓여요. 네, 애기들 케어하냐고. 그런 스트레스도 계산할 때 이제 사탕 하나씩 주면 또 풀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애한테 뭐 사탕 하나 따로 챙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사소하게 하나씩 그냥 뭔가 대단하진 않지만 월세 부가세 포함해서 220. 45평이에요. 45평에 200요? 네. 다 안 되는 건 핑계다. 비 온다고 안 되고, 날씨 뭐 흐리다고 안 되고, 황사 많다고 안 되고, 뭐 축제 있다고 안 되고, 그거는 다 핑계인 것 뿐이에요.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천안 불당동에서 신사업 물갈비하고 있는 대표 신영호라고 합니다. 아, 여기 신사업. 네. 저는 처음에 우물갈비인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제가 신가거든요. 부산에 가면 장모님이 우리 사업 왔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신사업을 하고 졌어요.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장사한 지는 연차로 하면 한 5년차 정도. 혹시 이렇게 출연 신청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뭐 매출이 잠깐 올랐다 하지만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보통 오시면 처음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보통 직원들 청소 상태도 좀 확인을 하고요. 앞에 보면 이게 야채 같은 것도 제가 드려놓고. 직원분들 아직 아무도 안 오셨는데요. 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대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의자를 세팅을 미리 해놔요. 아침부터 대기가 있나요? 점심시간에. 그럼 직원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저희 직원은 10시 반에 출근해요. 그럼 사장님이 1시간이나 먼저 나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운동 쉬는 날이라 조금 늦은 거죠. 아, 이게 오늘 하루치 분량인가요? 네, 하루에 한 2, 30개 콩나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안 사오고 콩나물 농장에서 바로 직수입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콩나물이 살이 쪘으면 콩나물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음식이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날 생산한 걸로 바로 갖고 오고 있어요. 저희 보니까 여기 본점인데. 저희가 지금 직영은 3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체인점은 나머지 8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총 11개 네, 운영하시는 맞아요. 거네요. 네. 아, 직원분님이 오셨네요. 저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장이니 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수익이 높으면 다 직원하고 나눠 갖는 생각으로 해서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의 꿈하고 너의 꿈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만둔 이유도 제가 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아서 그만두거든요. 근데 식당이라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을 받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손님이 더 늘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식당을 하는 게 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직원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나눈다고 하셨으면 매출에 따른 성과금 이런 게 또 있나 보네요. 성과금은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직원들도 뭐 지금 저희 10시 반 출근인데도 직원들이 벌써 출근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저희 체인점 어제 오픈한 데가 있어서 오픈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차가 이게 좋은 차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했을 때 퇴직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3, 4천 원으로 어렸을 때도 많이 어려웠고요. 흑수저점이 완전 흑수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뭐 버킷 리스트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는 코다리 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다가 회사 다니면서 9년 한 8개월 다녔을 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상을 많이 받고 뭐를 해도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잘했어 한마디 하고 끝이잖아요. 그런 게 싫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때 한번 장사 한번 해볼래 하게 된 게 이제 코다리 전문점이었죠. 오픈하시자마자 손님들 대기하실 의자를 세팅하셨는데 그 정도 하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매출은 본점 같은 경우는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직영점 같은 경우도 한 1억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어요. 본점이나 직영점 다 이제 월 1억이네요. 네, 1억이죠. 순수익은 그럼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월급을 좀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매니저 같은 경우 세금 떼고 500 정도 챙겨주고 있고요. 대기업이네요. 직원들도 350. 본점 같은 경우는 순수익 한 3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직영점 같은 경우는 한 1,500에서 2천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문 앞에 무료 포장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 초창기 오픈했을 때부터 하던 건데, 제가 어렸을 때 한부모 가정에 비슷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라면만 많이 먹고 막 이랬거든요. 주위에 조금만 둘러보면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거 못 먹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게나마 그냥 맛있게 한 끼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처음에는 전화가 많이 안 왔는데 요즘에는 고맙게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포장이랑 똑같이 많이 마음 안 상하게 해서. 그런 친구들이 좋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제가 항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원들하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번 만큼 사람들하고 나눠서 쓰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저한테 좋은 걸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또 하고, 또 왜냐면 돈으로 기부하는 것보다 그냥 맛있는 한 끼를 드리는 것도 그냥 식당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쌓여가지고 매출로도 돌아오고. 그죠? 고맙습니다. 예, 네.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좋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아니. 음식점을 창업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음식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살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간절함이 크면 뭐든 되더라고요. 저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무너지다 보니, 저희가 코다리 전문점 했을 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돼서 저도 많이 건방지다고 그래야 되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120평이랑 크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 보니까 월세도 나가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나가게 되고 하잖아요.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장사 안 해도 월 고정비가 한 1,500 이상 나갔으니까, 1,500이 아니지 지금 인건비까지 하면 2, 3천은 그냥 고정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시다가 이제 8개월 버텼어요. 8개월 하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죠. 한번 망해봤던 무서움이. 그래서 항상 조금 게을러진다 생각하면 그때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되고 계신데 혹시 지금도 뭐 불안함이 있으신가요? 불안함은 항상 있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 위기가 왔던 건데 원망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저희 집 왔다가 확진자 원망을 좀 하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분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제가 식당 사장이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역할이. 그래서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연예인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음식점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스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노하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 가지는 마케팅에 돈을 아끼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음식을 알아야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저는 점주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하루에 10팀만 단골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그래요. 손님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손님하고 소통을 하라 이거예요. 네. 손님을 항상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단골을 10팀만 만들어라, 그런 생각인 거죠. 내 손님을 만들다 보면 그 손님들이 나중에 이자가 돼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점주들한테 얘기하는 게, 얼굴에 쥐가 나도록 웃어라 항상 손님한테는. 그러면은 직원들이 그래도 50%는 따라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인분들 데리고 오는 단골 손님이 많이 많죠. 네, 저희는 대부분 그렇게 단골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사장님 팔에 이거 영주인가요? 한 번씩 제가 힘들 때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셨어요. 하나부터 끼다 보니까 괜히 빼면 안 좋을까 봐 못 빼고 있습니다. 약간 마음의 안정을 주는 네. 약간 그런 거네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저기 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직원들이나 가족한테는 많이 힘든 티를 안 내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하고 분위기 메이커를 하려고 노력하죠. 저희가 제일 안 나오는 매장이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월 매출 5천이요? 네, 잘 나오는 데는 뭐 9천, 1억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따로 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홀 매출로만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장사하는 법이에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이나 이런 잘 됐던 경험들을 노하우를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장사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가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고, 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왜 고기 모양을 이쁘게 해야 되고, 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진짜 실패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죠? 성공은 보장은 못해도 실패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2명이 왔다가 2배를 4명을 데려왔고 4명이 8명을 데려오시고 8명이 16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잘 되는 가게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또 어느 식당도 다 친절해야 되고 뭐 마케팅 해야 되고 다 아시는 건데 실행을 안 할 뿐이에요. 네. 그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을 해서 뭐 100만 원이 든다. 근데 사장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거를 효과를 바로 보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사장님들은 꼭 100만 원 썼다. 효과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게 싫어요. 왜냐면 제가 쳐내지도 못하고요. 자, 서서히 계속 잘 되는 식당이 좋은 거지 반짝 잘 되는 식당보다. 저희 전 체인점들은 피크 시간에 가면 다 대기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제로 소진으로 손님을 다음에 오게끔 해라. 왜냐 안에 와서 불만이 가지면은 그 손님은 다시는 안 오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못 받는데 안에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거든요. 그럼 이런 노하우들이 아까 체인점에 잘 전달돼야 될 것 같은데 10개 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다 잘 관리가 되시나요? 저랑 커뮤니티를 계속 연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뭐 후기 같은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매출 떨어지는 데는 방문을 해서 다시 잡아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제가 체인점들한테도 뭐 저희 직원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음식을 만들었지만 맛이 있어요. 맛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저희 음식만 너무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손님이 물론 맛있어서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음식만 너무 믿다 보면 손님들이 당신들이 우리 음식 먹고 싶어서 갑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저희는 항상 을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만족도를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쌓이다 보면 계속 잘 되는 식당이 되는 거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니까 매달 1,000만 원씩 꾸준히 올라서 1억 정도 찍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1억부터는 웬만하면 잘 안 떨어졌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에 단골 10명을 쌓는다는 그게 결과로 나온 걸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저희 가게에 옛날에 여자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볶음밥을 하면 가운데 계란을 하나 깨드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쌍란이 나온 거예요. 계란이. 저도 신기하잖아요. 그냥 손님한테 가고 볶음밥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다. 이거 드시고 나가서 볶음 사시라고. 근데 이제 분이 한 3년 되셨거든요. 저희 천안 사람도 아니세요. 아직도 방문을 해주는데 그분이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을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더 큰 추억으로 재미로 남은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저희 가게 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뭔가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게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 기억은 거의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내가 첫 월급 때 부모님 처음으로 뭘 사드린 집이다. 저기 어디인데요? 저희 고깃집인데 나중에 돈 모아서 사는 게 꿈입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빚이 많아서. 빚이 얼마나 아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 코다리 정리하면서 생긴 빚이 거의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왜냐면 그거 밀린 것도 있고 그때 코로나 때 대출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세요. 네. 쓸만큼만. 비싸. 여기가 어디죠? 어제 오픈한 안성 매장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솔드아웃 했어요. 가오픈인데 매출 한 340? 어제 매출 얼마 나왔지? 오늘 얼마 예상하시나요? 어제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숟가락을 놓을 때 항상 요 끝하고 맞춰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여는 게 컵하고 숟가락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게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사장님 이거는 뭐죠? 이거는 위에다 꽂아주는 재밌는 요소죠. 사람이 또 한 번 더 찍게 되잖아요. 손님들이 사진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돌려보고 왔다 여기 이 집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저희는 사진을 좀 많이 찍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인스타 감성이네요. 네.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또 목소리 교육이죠. 동생은 잘하는데 목소리 계속 강조하시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겨주면 좋잖아요. 다른 가게에서 안 하는 걸 우리 가게에서 하면 그 집 가면
어서 오세요도 목소리 크게 해주고 저희 가게를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띵동 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 외에 또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아, 사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아유, 부분이네요. 그럼요. 마케팅 아무리 해서 손님을 많이 데려오면 뭐예요? 그 사람들 단골을 못 만들면 소용이 없는 거고. 손님을 저금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원금과 이자가 풀렸을 때 잘 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첫 오픈 날이니까 적응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337만 가오픈인데 가오픈인데 330여. 그럼 이게 있으면 거의 한 달에 매출 1억이네요. 그죠? 근데 한 달에 1억까지 하면 전주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장사를 안 하시던 분들도 항상 천천히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손님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애기들 오면 사탕이네요. 네, 계산할 때 하나씩 주라고. 애기들하고 같이 온 손님들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데미지가 좀 쌓여요. 애기들 케어하냐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도 계산할 때 이렇게 사탕 하나씩 주면 또 풀리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 우리 애한테 뭐 사탕 하나 따로 챙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사소하게 하나씩 그냥 뭔가 대단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에 우리 집을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소한 게 쌓이면 크게 되잖아요. 밥값 진짜 많아요. 많아? 네.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불로 때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갈비 썸다면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대단한 거. 신기라 그래서 큰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 여기 오늘 처음 오픈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시작한 계기요? 네. 일단은 제가 인스타로 신상 물갈비 당첨돼 갖고 먹으러 갔는데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갖고 바로 시작하게 된 거죠. 어제 가오픈했는데 매출도 잘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운이 좋게 너무 좋았죠. 어제 8시에 끝났어요. 재료 소진돼 갖고 솔드아웃 됐죠. 사업 대박 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한 단계 줄여드려요. 4명이 왔을 때 4인분 주세요 이러면 2인분 드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도 뭐 남는 게 있나요? 아유,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못하죠. 그 대신에 선택권을 드려요. 샤브 추가나 사리 추가나 거기서 많이 남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음식에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거 광고를 해도 될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맛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맛에 대한 자신감이고 내 가게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시면 돼요. 저는 그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도 더 크게 하고 사소한 게 모여서 큰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연예인 한 명이 왔다 갔는데 그 집이 잘 된다. 못 쳐내면 소용이 없거든. 더 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방은 없어요. 주문 들어오면 바로 자르거든요. 고기가 아무래도 많이 신선하죠.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름이 뭐였죠? 산더미 물갈비. 어서오세요. 저희 컨셉이 샤브샤브거든요. 샤브샤브집 가면 야채만 막 고기가 적잖아요. 네. 반대로 야채보다 고기를 더 많이 주는 샤브샤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 산더미 물갈비. 그게 산더미 물갈비요. 이 안에 보면 갈비도 들어있고 칼로 한번 꽂는다. 이거 이제 소불고기 그리고 산더미 해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재밌잖아요. 여기 월세가 얼마나 하셨죠? 여기는 월세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에요. 45평이에요. 45평에 200요? 네. 여자네? 예, 재밌게 뭐 토퍼도 이렇게 말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남자 두 분이 왔는데 뭐 이런 거 올릴 수는 없으니까 손님하고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것도 맞춰가지고. 부부가 오셨으면 이런 말 보고 또 한 번 또 설레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게 저희 특제 소스입니다. 찍어 드시는 소스. 아, 사장님 직접 만드신 거네요. 아유, 이것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매콤해요. 국물이 있는 거 맞아요. 샤브샤브처럼 드시는 거예요. 그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다 놔두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셀프바 이용하시면 돼요. 가리키면 맛있게 드세요. 띵동하고 네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주세요. 좀 매콤하세요? 괜찮아요. 된장찌개인가요? 이거요? 계란찜입니다. 아, 계란찜이요? 요 같은 경우는 옥수수콘 계란찜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달고.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메뉴로 나가는 거고. 서비스로요? 네, 이건 팔지는 않고요. 인스타나 이런 거 하셨을 때 보상으로 제가. 아, 리뷰 이벤트? 네, 맞아요. 저희 이 서비스 계란찜으로 인해서 저희 영수증 리뷰 보면 본점 같은 경우 15,000개고 전 체인점이 다 100개 이상은 되세요. 음료수 준다고 써달라면 안 써주잖아요. 내가 시켜먹고 말지. 아,
그만큼 다들 해주신다는 아, 거예요. 다 하죠. 왜냐면은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전략이 없으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란으로 결제하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서비스 말고도 계란찜도 많이 판매가 돼요. 외국 요리이기 때문에 노란색 가루는 뭔데요? 영업 비밀입니다. 아, 양이 많으니까 다음부터 네 분이 오셔서 선생님만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세요. 사장이라고 내가 사장인 애가 아니라 더 친절하게 해드리고, 손님들 중에 저 스카우트 해가려는 손님도 있어요. 제가 더 낮춰야 직원들도 어느 정도 따라온다 이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뛰고, 저희 주방에서 하는 요리라고는 계란찜밖에 없어요. 다 비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게에 대한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체계적으로 목소리나 친절도나 음식이라든가. 제 점주님들한테 전화해갖고 요즘 매출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럼 점주님들이 그래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다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잘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안 되는 건 핑계다. 비 온다고 안 되고, 날씨 뭐 흐리다고 안 되고, 황사 많다고 안 되고, 뭐 축제에 있다고 안 되고, 그거는 다 핑계인 것 뿐이에요.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장사 안 된다고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장사 안 될 때 서비스를 더 하는 거죠, 손님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저금하듯이 나와서 한번 손님한테 맛이 어떠시냐,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실제로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장사 안 됐을 때 나와서 손님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바쁠 때보다 손님 없을 때 더 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증가가 되잖아요.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거죠. 거기 신사하고 괜찮더라. 맛도 그렇고 친절도 하고. 반짝 잘 되는 가게가 아니라 차이점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만들었지만 우리 요리를 믿지 말고, 매출이 떨어지는 건 무조건 점주님이 잘못하신 거죠. 친절하게 했고 손님한테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매출이 떨어져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지지변이에요. 저는 위드 코로나 때도 우리 가게에 줄을 세우고 1억씩 매출을 했어요. 6개월, 8개월 동안 매출이 30만 원, 10만 원 팔 때 그때 저는 저금을 해놓은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이자가 풀려 나와서 그 이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픈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소사벌에 있다는 소리 듣고 한번 방문했는데 처음 먹어봤어요. 맛은 어떠세요? 조금 애기들이 먹기엔 살짝 매운 것 같은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네, 어우 매콤달콤하고 아주 좋아요. 저녁에 와서 먹어야겠어요. 술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네요. 안에 갈비가 있는데 그 꺼내 먹는 맛도 참 좋네요. 콜라를 다 서비스 나가는 건가요? 그냥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장사가 안 될 때가 더 기회라고. 쳐져 있으면 안 돼요. 다음에 오실 때는 네 분이 오셔서 2인분만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저녁에 대기 8시에 저희가 마감했으니까 재료도 첫날 치고는 괜찮았죠. 저희가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요. 콩나물도 있고 떡도 있고, 국물 안에 이제 갈비가 있다 그래서 물갈비라고 칭할 때도 있거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꿈이야 뭐 저희 브랜드 하는 점주님들 다 잘 되는 게 꿈이죠. 계획도 또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전재산 다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오픈만 해줬다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아무래도 체인점 많이 생기고 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것도 제 꿈이기도 하고요. 네, 사장님 꿈 꼭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신사오무갈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